자, 난소공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품이고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다룬 1970년대 소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작품 전체에서 읽어본 사람, 오늘 영상 보고 읽어봤어요? 그럼 난쟁이가 뭘 상징할까요? 음, 사회,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고, 이 공은, 뭐, 공은 이제 뭐 기대를 이루고 살고 희망. 사회적 약자의 희망이야. 자, 근데, 왜? 항상으로 내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자, 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희망은. 그렇지. 그럼 그거 뭐야? 좌절. 내가 그렇게 쓰겠니? 자, 한번 보면요. 난장이 가족이 사는 동네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철거를 예고하는 철거 계곡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호와 영수는 노동자의 권위를 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가자 난장이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김 사장이 나쁜 놈입니다. 뭐 니날 같은. 자,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여기서 1인칭 시점인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형인데요? 동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동생의 입장에서 영호가 동생이잖아. 영철이는 어디서? 자,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지금 여기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나가서. 그래서 형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다.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서로 논의하거나 대화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돈이에요.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 이거 체크해 두세요. 자, 발육이 되지 못했다는 건 젊은 애들을,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일을 너무 시켜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엄마고 불복을. 발육 부조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녹음되고 있어요? 자, 어린 아이들이 더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발육 부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육 부조 현상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죠. 뭘 나타내? 난장이가 많다. 무슨 소리야? 자, 빈부격차를 나타냅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돈도 못 받고 어린 나이에 일해야 하는 아이들, 노동력 착취와 빈부격차를 나타내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우리들의 이해는 늘 상반됐다. 이해는 뭐예요? 이게 이익 소리.
그렇지. 이익과 손해는 늘 반대가 됐어.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곤 했다.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면, 아, 지금 불황이라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진짜입니까, 이거? 우리 회사가 성공하면 다 너희도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뭐야, 이거? 짱하죠. 현실적인 요구들을 말하는 거죠. 희망 얘기하지 말라고.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2번 있었던 승급이 1번으로 줄었고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였다. 일의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어났어.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하였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어떻게 됐어? 쫓겨났다. 영수와 영우가 같은 공장에 다녔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가 쫓겨나는 거죠. 자,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수록 공장은 어떻게 되겠어? 이익이 더 많이 남으니까. 공장의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윤전기를 들였다. 뭐 아니 기계들이에요. 기계 이름입니다. 시스템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어. 왜 문 닫는 게 무서워? 그렇지. 직장을 이렇게 실업자가 되면 안 되지. 다른 공장에서 취직하기도 힘드니까.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뻑하면 우리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죠.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 작은 공장들이 채용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몰라.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낯선 곳이고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받는 액수가 훨씬 적어질 수 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노동자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다. 우리 공원은 공장 직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기반이 뭔지 알죠? 기반을 다졌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어디요? 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고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자, 이것이 사장한테는 어떤 일이야? 다행한 일이었다.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 손질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자, 누구네 집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들과의 누구네 집 나무들 얘기하는 정원 얘기하는 거야? 사장 집에 수장집 나무수가 그 집 사장 집의 정원의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공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발육부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대조적인 거 이거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죠. 여기 앞에 발육부조 나왔었죠? 발육부조가 뭐였어? 그냥 공원 나무 공원들의 상태가 모든 나도 잘 크는데 그렇지. 공장 직원들은 잘하지 못해.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고 있대.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대개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쓰여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유지 관리라고 쓰여져 있었다. 잠깐 기다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이 조수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린 조역은 같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더 어린 노동자겠지? 우리 집엔 나무도 없고 오히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웃었는지 모른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어. 자, 그럼 얘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힘들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다.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지가락에도 이슬에 젖었다.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정방의 아저씨밖에 없어. 내가 말했다.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의 말을 믿었을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설 때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니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네요. 엄마 말이 좀, 저한테 오는데 갑자기 엄마가 왜? 엄마 옆에 있다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영이 어디 갔어요? 영희 집 나갔어요. 잠시만요.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어디에 남아서? 공장에. 공장에 멀쩡하게 남아서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라고 엄마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월요일날 와.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맞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엄청 중요한 것이야. 잠시만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엄마가 형제들한테 뭐라 그랬어? 자, 그 영상에서도 영희가 뭐 갖고 나가는 거 나옵니까? 영희는 기타와 펜치꽃 2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 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자, 지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학생 운동가로 난쟁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 좀 지식인으로 나와요, 여기선. 그의 손에는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간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부엌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떼었다. 명인의 집은 지금 이미 나가서 그 판잣집을 다 뽀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나무로 불을 떼고 있네요.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엔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한다고 말했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갔다. 그는 지섭입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밖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문서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 중요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있는 곳은 다 철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의 집이고, 자, 여기서 멀리를 보면 밝고 깨끗한 새로운 주택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 바른 쪽은 오른쪽을 말해요.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도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상을 차려 행주지를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야? 저 저기 용역하는 사람들이야.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고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형이 상을 들어다가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고 지섭이도 수저를 들고 엄마는 국을 마시고 나는 밥을 말고 그런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 영희가 이 시간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 밥상에 선조들 대부터 묶여 흘러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로 눌렀다면 어떤 거야? 우리 밥상에 시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상들의 시간을 칼날로 누른다면 뭐가 나와? 피눈물, 웃음소리, 기침소리가 흘러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우리 선조들 역시 이런 삶을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고 그들이 우리 시멘트 담을 쳐 부쉈어. 자,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고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자, 그럼 여기가 얘네 마루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지섭이까지 이렇게 앉아서 마당이 있고 대문 시멘트 담이 있었겠지? 철거 용역 아저씨들이 망치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뽀개면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대로 서서 뭘 기다려?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막무가내는 아니죠. 자, 숭늉을 다 마시자 엄마가 밥상을 들였고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어줍니다. 그 얘네들 지금 태도는 어떤 것 같아? 누구세요? 체념. 난장이 가족. 체념이에요, 체념.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는 어머니가 싸놓은 짐을 밖으로 끌어내리고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도구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어. 아버지가 오른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자, 사람들은 집을 부수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고 먼지가 올라오고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무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뭐야, 철거가 완료됐다는 사인을 했겠죠.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고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가 물었다. 그 철거하는 아저씨한테.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기간이 지났어요. 집행법에 따라 철거를 했습니다. 뭐야? 법에 따라 철거했어요. 더 이상 너 할 얘기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사나이는 돌아서고 지섭이 다시 물었어.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지섭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0년입니다. 이 집이 500년 된 집입니까? 아닌데 왜 500년이라고 해요?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이 난장이 가족이 대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50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섭이 그만 비켜요 라고 했더니 지섭이 대사를 한번 볼게요.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100여 세대 이상 여기다가 생활터전을 잡는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앞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수그렸고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쓰러지고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말리지 못했어.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지섭이가 엄청 매맞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 끌었다. 놔둬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하라. 여기 너무 멋있지 않니?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대사. 감동적이지 않아? 도와줘야 돼. 아니,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는 거 봤을 때는 아빠는, 그래도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대학생인 지섭이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의 편은. 우리의 편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 도와줘요. 우물 들었을 때는 또 학생이 내가 못 시간다 이거. 자,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하라. 지식인이 말할 수 있게 내둬라. 이런 거죠. 우리의 편. 아니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해도 아무런,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걸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도 지식인 얘기하는 게 낫다 이거지. 똑똑하니까.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아빠의 의도는 맞게 냅두라는 게 아니고 말하게 내버려둬라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엄마가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어 있고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고 동사무소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작은 그림자는 원래 아버지도 작은 사람이지만 그림자도 작다고 표현했으니까 현실 속에서 더 약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쏟아져요. 어떤 걸 말해요? 너무 피곤하고 무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려서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상은 모두 이상했다. 자, 그러다가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이도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펜치꽃 2송이를 공자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자, 펜치꽃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었죠? 자, 아버지와 지섭마저 이상했다. 나는 꿈을 꿨는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영희가 펜지꽃 2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영희는 없었죠. 자, 근데 그걸 나타내주는 거죠. 영희가 펜지꽃 2송이는 영희의 순수한 희망을 나타내주거든요. 이걸 어떻게? 공장 폐수에 던져놓고 있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맞아. 순수함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김 사장의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서 도망쳐요. 입주 신청을 마치고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식구들이 이미 떠나버렸고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프게 끝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12가지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 그럼 뭐야 이런 거 뭐라 그래? 연속 써놓으세요. 연작소설. 맹구들. 사회. 이거 뭐야? 시발적 시발 아니야. 이거 뭐야? 사실 사이 뭐였죠? 고발. 몇 년 됩니까? 저보다 70. 몇 인치 시점입니까? 이인칭 관찰.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전체 이야기 흐름을 보면 영호의 시점, 영수의 시점, 영희의 시점에서 세 편으로 나눠집니다.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주제가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거 도시.
아침에 갱민. 도시 빈민. 비참한 생활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뭐야, 이거? 반어죠. 이거 뭐야? 빈곤하고 그렇지. 배도 그렇지. 생활권 입주권 아니야? 아, 노동권, 입주권을 왜 회사에서 보장해주냐? 이건 절권 생기면은 몰랐네. 영희의 우리 꿈. 시골동 나이트 네, 싱어송라이터였어요. 홍대 여신. 노래하는 게 꿈이었대요. 영희의 꿈이 좌절됐고요. 무슨 꽃입니까? 영희의 이건 뭐지? 이건 뭐야? 그렇지. 태우가 니도 난소금 나갔냐 학교에서? 네? 난소금 나갔어요? 아직 안 나와. 지금 뭐예요? 여동수. 영이 영희가 자, 요거 넣어봐요. 착한? 아니, 요거. 아 철거. 이거. 대조. 대체. 대조. 삶의 두 개 다 듣진 않았죠? 한 개만 들었어. 다 들었어? 문제 좀 풀어봐. 이거. 착취. 가난, 이거 뭘까? 계속 아니야. 해강 아니야. 세수 그렇게 몰라? 맞아요. 그렇지. 이거. 내가 그랬어. 보금자리. 난쟁이 가족이 집에 있는, 이거 뭐예요? 낙원구 행복동은 철거 지역이고, 길 건너 주택가는 어땠어, 아까? 맞아, 반짝반짝했죠. 영희가 집을 나가면서 뭘 가지고 나갔어? 기타와, 뭡니까? 나와 형은 공장에서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겼어요. 쫓겨났어요. 아, 참. 자, 지섭이는 난장이 가족이 살던 집이 철거되는데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수능했다. 수능했다고 해야 돼? 저항했다고 해? 나중에 그 김 사장 막 때렸잖아. X 중에 무기력한가 찢었죠. 무기력한. 근데 집을 뽀시러 올 동안 얘 밥 먹고 있었잖아요. 고기 반찬. 무기력하게 쓰는 거는 순화 맞지? 순화 뭐야? 깔라만시 먹지 마! 이거 뭘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기력하게 수능했다. X 아닐까요? 집이 부서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지섭이가 때리니까 일단 도와주는 척 살짝 따라다. 그래도 도와주는 척이라니. 이게 서로 오해요. 나는 X 같아. 답증 없어. 섭지가 거기 있나 봐봐. 너 지금 프린트 준 거. 깔라만시 난 원래 먹는 거거든? 원래 아닌걸요? 아닐걸요? 갑자기 없는데? 없다. 자, 이거 볼까요? 답지 나한테 있음. 야, 뒤에 있는 요런 것도 보세요. 알았어, 이제 봐줄게. 난장이는 이거 뭐야? 뭘 나타냅니까? 이거 다 마지막이야. 아니, 나와. 누가 막 먹어서 그래, 그럼. 이건, 살짝 얇다. 끝입니다. 여기 있네. 4번 X네.
그래도 저항을 좀 했죠.